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취업에 관련된 모든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취업 보기 카페창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궁금한데요.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한 주간 많은 고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 좀 흔한 개념이었다면 이제는요, 내 능력을 좀 더 잘 알아봐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게 참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고민은요, 이 경력을 고민하고 계신, 경력직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분이 남겨주신 글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분 현재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식품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헤드헌터에게 연락이 왔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국내 유명 외식업계의 외식 사업부이고 이분이 하던 업무는 아니고 정확히 좀 어떤 업무 쪽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쪽과 관련한 업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라고 써주셨는데 결국 직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일이 좀 다릅니다. 네. 식품 개발 업무인데 일단 외식 사업부로 전향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두 개가 좀 얼핏 볼 땐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경력자인데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네요. 자소서는 참 신입이든 경력이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우선 이직의 자기소개서는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경력 기술서 같은 내가 여지껏 이 회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업무에 대한 경력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직하고 싶어 하는 곳에서의 직무, 그리고 왜 옮겨야만 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커리어 그 패스를 가지고 그 로드맵을 그린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가지 경력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하고 계신 식품 개발 업무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또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굵직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식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닥쳤던 어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 같은 거 혹은 뭐 새로운 식품 개발 트렌드가 있는데 그 개발 트렌드에 맞추어서 자기가 속한 팀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네. 여기에 본인의 커리어, 인생의 커리어 비전을 함께 제시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당신의 회사도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식품 사업의 동향을 보면요. 외식 사업부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제품 개발팀과 외식 사업부가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좋아하는 뭐 제일제면소 같은데 혹시 가보셨어요? 네, 네. 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점심 좋아하시는데 때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가보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국수류의 건조 면이라든지 혹은 소스 같은 건 레스토랑에서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유통망에서도 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외식 사업과 제품 개발의 그 바운더리가 넘나들면서 같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겠군요. 네, 정말요. 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자, 기존의 경력과 앞으로 이제 다져나갈 경력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그 자기가 계속해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또 그 회사 가서도 또 다른 회사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인지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입 지원자들 분들한테도 저희가 항상 조언을 앞으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직도 똑같아요. 앞으로의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야 여기까지 해왔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밀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이분의 좀 질문으로 고민으로 돌아가 보자면 외식 사업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업무 쪽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외식 사업부 어떤 일을 하는 곳인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외식 사업부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들 먹는 그런 레스토랑을 얘기하는데 네.
이제 뭐 계절 밥상이라든지 계속 CJ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큰 규모의 뭐 피자몰이라든지 어떤 이런 큰 규모의 레스토랑들을 보면 네. 어떤 외식 사업부의 상권 개발팀이라든지 고객 서비스 담당 팀이라든지 혹은 메뉴 개발팀, 해외 사업팀, 뭐 매니저팀, 또 오픈 교육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세분화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메뉴 개발팀이라든지 교육 개발팀 이런 부분으로 좀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직무나 업무가 있다면 본인이 맡아보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를 제시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이직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어쨌건 외식 사업은 업의 정의 자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맛있는 음식과 함께 환경,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소서에 담아주시면 훨씬 잘 이제 흥미롭게 다가오겠죠. 네. 음식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네. 그렇죠. 그 백종원 씨 요즘 그 인기잖아요. 그분. 대세죠. 예. 그 홍콩 반점 한신포차 이런 프랜차이즈. 다 이제 권기영 선생님이 자주 가시는 곳인데 얼마 전 그 TV에서 보니까 그분이 음식도 맛있게 하지만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분도 아마 그냥 처음에는 뭐 메뉴를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사업이 확장됨과 동시에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더 많이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 저도 TV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건 이분도 이제 외식 사업이나 제품 개발이나 이런 요식업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그런 앞날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지금의 직무 그리고 또 앞으로 맡게 될 직무의 연결고리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생각하셔서 이직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살펴볼 텐데 역시나 직무에 관한 고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뉴스앤이슈 시간에 취업을 위해서 학력을 낮춘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포기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전공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자신의 전공과 다른 직무에 면접에 합격한 경우, 오늘 이런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물류회사 컨테이너 영업직 면접을 보게 된 비전공자 질문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전기공학을 전공하셨고요. 나이는 31살이라고 하십니다. 취직이 잘 안 돼서 이것저것 서류를 넣다 보니까 물류회사 면접을 보게 됐다고 하시는데요. 서류 통과도 힘들어서 취업을 포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물류회사에서 컨테이너 영업관리를 지원했는데 면접을 보게 됐다고 하네요. 축하드려요. 근데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한 상황인데 네. 사실 이 컨테이너 영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공부할 사이트나 관련된 경험자분의 조언을 얻고자 처음으로 글을 남긴다라고 써주셨는데요. 괜찮은 정보 있으면 좀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썼는데 네. 댓글은 달려있지 않았네요. 네. 댓글이 없네요. 네. 저희가 말씀으로 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댄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댄말. 자, 취업이 꼭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취업이 지금보다 좀 어렵지 않았던 지난 시절에도 사실 전공하고 꼭 맞는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도 예. 마찬가지예요. 전기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물류회사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공이죠. 그러네요. 이거 좀 취업난 때문에 전공 따로 직무 따로 가는 경우 많은데 이분은 영어과 나와서 방송 진행하는 저보다 더 굉장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니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새로운 기회가 저는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컨테이너 영업 관리 저도 좀 생소합니다. 멘토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일이든 그 회사가 가진 어떤 주력 사업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지는데요. 컨테이너 영업 관리하면 일단 컨테이너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화주 업체,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업체에 빌려주고 또 그 컨테이너를 싣고 선적해서 해외에 갔다가 그곳에서 수입할 물건을 다시 싣고 오는 거. 대신에 거기서 포인트는 이제 기한을 잘 맞추는 거, 그리고 비어있는 채로 오지 않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채로 오랫동안 두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이제 딱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저기 컨테이너가 비어 있을수록 손해네요. 손해니까. 꽉꽉 그러니까요. 그냥 채워가 눌러서. 알겠습니다. 예. 오, 그렇군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하는 현지에서 바로 연결해서 또 짐을 싣고 이런 스케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고객 확보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어떤 역량 필요할까요? 네, 그 고객 확보 얘기하셨는데 가장 큰 부분이 그 운영의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화물의 주인, 특히 이제 큰 대형 화주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파워풀한 영업력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금 정산이라든지 혹은 반납일, 뭐 대여일 같은 것들 맞추는 거, 혹은 세관 신고 이런 통관 서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업무로 나뉘어지겠죠. 어쨌거나 이 컨테이너 영업이라는 부분이 무역 업무에서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나라의 부두 사정과도 어떤 컨택이 많이 있을 거고요. 네. 화주 업체는 물론이고 또 그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거 얼마나 융통성 있게 잘 가지고 가느냐 그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요. 그래요. 그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데 보면 막 컨테이너 막 이만큼 막 맞아요. 쌓여 있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그 어떤 하적하는 그런 날짜 같은 거 조금만 잘못 알아도요 회사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역량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물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컨테이너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실려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내려지면서 그 고객한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든 영업 업무가 그렇듯이 아까 뭐 부두하고도 컨택을 해야 되고 화주 업체 여러 군데의 그런 컨택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잘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상황 대처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당연히 이제 화주들, 해외에 있는 화주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는 기본이고요. 뭐 영업 기본에 그 해당되는 나라의 언어를 조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끝으로 이제 계획하고 꼼꼼히 실행하는 능력,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랫동안 그 하역되어 있는 공채로 컨테이너가 오랫동안 있으면 그게 시간이 코스트가 되기 때문에요. 그 대여 일자라든지 뭐 일정 맞추는 거 혹은 비용 처리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좀 필요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바탕으로 해서 면접 준비하시고요. 네. 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필요되는 역량이라든지 혹은 자격증은 그때 또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말씀해주신 걸로 잘 면접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면접에 가셔서 거꾸로 제가 또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향후 그렇게 좀 그 길을 쌓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고민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구직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로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좋은 질문들 잘 골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